자, 드디어 이 배출 댐퍼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자, 올해 2월 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 제연 설비죠.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랍니다. 거실 제연 설비 말고 이제 부속실 제연 설비인데, 자, 유입 공기 배출 댐퍼에 이제 캐파 인증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누설량 과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KPI 이제 성능 인증 기준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성능 기준, 시험 기준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작동 시험, 누설 시험, 그다음에 환경 시험 요 세 가지 시험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음 보겠습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한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면 유입 공기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이 유입 공기는 제한 구역은 이게 부속실이죠. 계단실 및 부속실이죠. 제한 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로서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다. 어떻게 해서 유입됩니까? 자, 차압에 따른 누설되는 것, 그다음에 출입문 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것 등을 얘기한다. 자, 차압에 의한 누설되는 거는 누설량이죠, 누설량. 그다음에 출입문 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거는 보충량입니다, 보충량. 이때 옥내로 유입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연 풍속이나 차압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죠. 차압에 따른 누설량, 출입문 개방에 따른 유입되는 양이 자, 이것은 차압을 형성하기 위한 양이고 출입문 개방은 방연 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죠.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가 부속실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옥내로 배출해야 된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계단이고 이 부속실이죠. 부속실에 이제 급기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불어넣어 주고 그러니까 문은 이렇게 닫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형구역으로부터 면하는 옥내가 제형구역으로부터 면하는 옥내가 여기죠. 여기 이제 뭐 1층, 2층 뭐 층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제형 배기팬 이제 여기 거실에 이렇게 이제 배출 댐퍼로 해서 이렇게 그 유입 공기를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여기 이제 급기 가압을 하죠. 이제 급기 가압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누설이 됩니다. 이 누설이 되는 양, 그다음에 이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이 문을 열게 되죠. 열게 되면 이쪽으로 많은 이제 방염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유입 공기를 이렇게 빼지 않으면 위에 말했지만 방염풍속이나 차압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실에 압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쪽 실은 차압 유지하기 위한 방염풍속에 의한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압력이 같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같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 있던 연기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유입 공기를 빼주라는 게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그때 도출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면 여기 감지기에 의해서 지연이 동작이 되는데 지연이 동작할 때는 급기팬이나 배기팬이 동시에 기동을 합니다. 이 감지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급기를 하게 되면 압력이 차겠죠. 압력이 차고 여기도 동시에 그러니까, 유입 공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아직 피난을 하기 전에 여기도 이제 그 급기를 하게 되고 여기도 배기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 압이 부압이 걸리게 됩니다. 이 부압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 이쪽으로 문을 열 때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부압으로 인해서 부속실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생기고 자, 두 번째는 화재층에는 이제 댐퍼가 열려서 유입 공기를 빼는데 다른 층에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이 팬이 돌다 보면 이쪽으로 누기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또 유입 공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팬들은 용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빨리다 보니까 이쪽에 유입되는 공기가 좀 덜 흡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제정으로서 첫 번째 문제는 아직 해결을 하지 못했고, 이 두 번째,
이렇게 흡입되는 다른층이 흡입되는 이 문제를 좀 누설량 이래가지고 누설량 시험 이래가지고 조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유익공기 배출구의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와 있네요. 뭐 유익공기 배출 방식은 여러 개 있는 거 하자니 기준 나와 있고 세 번째 기계 배출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유익공기 배출 방식의 수지풍도의 배출, 기계식 배출입니다. 기계식 분출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가장 많이 쓴다. 풍도 면적을 줄이셔서 가장 많이 쓴다. 두 번째는 자, 옥내의 압력을 지나치게 낮춰서 출입문에 과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시뮬레이션과 현장 TU를 통해서 분석과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자니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배출 덤퍼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돼서 유익공기 배출 댐퍼가 기파에 인증이 됐다. 해서 한번 생각 바랍니다. 이제 배출 댐퍼의 기술을 제정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의 구조. 구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9가지. 단답으로도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구성된다? 작동 장치, 날개,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작동 개시는 화재 신호에서 자동으로 인도수석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 해서 화재 신호, 감지기죠. 보통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화재 신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수동 조작함이죠. 수동 조작함에서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작동 장치, 구동축, 뭐 설비되는 경우는 제어반, 그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다침상 유지해야 된다. 댐퍼 장비가 하도록 탈부착 반응을 줘야 된다. 해서 요거는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날개와 프레임은 요거 KSD 3501 여기에 적합해야 되고 댐퍼는 부식 방지 조치해야 된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5조 작동 장치, 6조 누설량. 자, 작동 시험은 댐퍼 날개가 화재 신호가 입력되거나 수동으로 조작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각도까지 완전히 개방되어야 된다. 6조는 누설량 시험이죠. 자, 누설량 시험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거죠. 여기 이제 다른 층의 누설. 여기는 당연히 흡입이 되는 거고 여기가 누설이 되는 거예요. 이 누설량 시험이 너무 누설량이 많으면 이쪽 부분에 유입 공기를 흡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설량 기준이 나왔네요. 자, 누설량 기준은 나눴습니다. 최대 누설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시험을 한 경우에 다음 누설량, 최대 누설량 이하여야 한다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입니다. 저희는 차압이 보통 한 40파스칼 정도가 되니까 요 1.1 요 부분에 많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1등급은 누설량이 되게 작습니다. 2.4, 2등급은 6.1, 3등급은 24.4. 그래서 이제 어느 등급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24.4 누설량 이하는 돼야 된다는 게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그 이 이상 되지면 3등급도 못 받습니다. 3등급도 못 받으면 사용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누설량 이 부분 조금 확인 바랍니다.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 기준에 보면 요 이제 세칙이라 세칙. 한국소방산업진흥에서 세칙이 있는데 이 세칙이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세칙도 보면 구조입니다. 구조는 앞에 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료도 비슷하고. 자, 작동 시험은 이렇게 화재 신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다음 따라 검사에 대해서 요 신호를 이제 K8 세칙에서 나오네요. 그다음에 수동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검사에 해야 된다. 나오고. 자, 누설량 시험은 다음 그림이 있죠. 다음과 같은 시험 구성을 해서 설치 방향에 맞게 하고 댐퍼 전원을 투입한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이 댐퍼죠. 댐퍼고 선풍기로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공기에서 이제 압력을 재고 매풍기에서 인버터를 조절한다. 그다음에 풍량 척진 장치 내에서 동압을 측정한다. 그다음에 계산해서 풍속을 구하죠. 그리고 댐퍼의 분량을 댐퍼의 계급의 면적에 나눈 값으로 해서 누설량을 계산한다. 5번의 구산이 되겠죠. 차압 조건에서 2번에서 5번을 반복이 실시한다. 각 차압 조건에서 누설량이 기준에 따라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이 기준을 확인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누설량 시험까지 한번 봤네요. 그다음에 시험 넣을 만한 거는 환경 시험입니다. 환경 시험은 다른 댐퍼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라. 그래서 이제 다음 각고 환경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된다. 또는 오조에 따른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고온 시험, 저온 시험, 온습도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이때까지 댐퍼 중에서도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25도시 55% 습도, 그다음에 55도시 95% 습도 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부분들 쓰라고 시험 나옵니다. 자, 처음으로 더 돌아와서 자, 이 배출된 표는 시험에 넣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시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